BTV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스노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예전에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크게 참고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바로 한배 결혼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지금 벌써 한 4년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과정에서 바뀐 것도 많고 저한테 먼저 2023년에 맞는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는 서울이고요. 신혼님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DJ 스노입니다. 결혼 소리 중에서 베트남에서 먼저 하는 베트남 선혼인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야, 그게 10만 조회수나 찾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그게 3년 전 영상이라서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베트남은 이제 관청에서 어떤 서류 작업을 하는 게 한 6개월 단위로 조금씩 바뀌는데 요번에 앞에 부분이 좀 크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요 정보를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바뀐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이제 담비님이 이제 빨리 영상을 갖다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워낙 게을러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담비님이 한국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번 기회에 만나서 정보를 갖다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담비님하고 이제 관계 먼저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한 4년 전에 네. 베트남에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카카오 단톡방을 갖다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호치민 인사대 어학당이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오래됐죠. 한 6년 이상 됐을 거야.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정보, 호치민에 관한 정보가 많은데 거기 단톡방에서 담비님을 처음 봤어요. 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연애할 때인데 베트남 이제 지금은 와이프죠. 와이프랑 소통을 하는데 통역이 엄청 안 되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하다가 마침 담비님이 좀 성격이 오지랖이야.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소통을 갖다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있던 차에 담비님이 이제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도와줄 게 없을까 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아는 게 이제 제가 직접 했으니까 베트남 선혼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 10만 조회수면은 한 20만 원 가까이 터졌거든. 근데 덕분에 1000명을 채웠어요. 근데 그래요? 아쉽게 1000명이 안 됐을 때 지금 진짜? 올려서 그래서 돈이 안 돼. 야, 그때가 1000명이 안 됐었구나. 또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또 다시 요 영상 좀 잘 터져가지고 담비님한테 이제 제가 좀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호치민 인사대 어학당 단톡방도 베트남에 이제 정보 좀 이렇게 얻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네, 밑에 정보 올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베트남 선혼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신랑의 기본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영문 번역 공증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아니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를 봤는데 영문 번역 공증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는 번역 공증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어. 뭐냐면은 한국에서 가져간 서류는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 서류도 준비해 가지 마시고 거기 베트남 영사관에 가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실 일은 그냥 빈몸으로 가세요. 빈몸으로 가셔가지고 호치민, 하노이, 그리고 다낭 세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호치민하고 하노이밖에 없었지만 코로나 때 다낭에 생겨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가까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처음에 이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무화자 증명서. 무화자 증명서가 뭐냐면 혼인여건 인증서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증명서죠. 이제 그 세 가지를 영사 인증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가 그 서류가 나와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근데 그거 줄일 수 있는 팁은 이따가 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정신병원 가야죠. 이제 정신병원 그냥 가면 안 되고 인증된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그 여권 사진을 갖고 가서 거기서 정신병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때부터는 이제 와이프의 영역이죠. 이제 베트남 말을 해야 되니까 와이프랑 가가지고 와이프가 거기 있는 담당 간호사분이랑 결혼 서류에 대한 정신병 이력 검증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뭐 급행료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포찌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간호원이 알아서 엄마의 돈을 좀 요구를 할 거예요. 주면 됩니다.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주면은 바로 이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되는데 가면은 의사가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를 안 해요. 뭐 너 이름 뭐냐,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너 군대 갔다 왔냐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답했는데 아주 뭐 간단한 질문들을 하니까 그거 답변하고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그거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거 영사관에 받으러 가야 되죠. 그러면 세 가지 서류, 아까 말한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그리고 혼인요건 인증서, 무화자 증명서 요 세 가지를 갖다 받으시면 됩니다. 받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치민에서 했으니까 하노이는 하노이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호치민에서 딱 영사관 문 나오면은 나오는 데에서 딱 오른쪽에 보면은 좀 허름한 창고 같은 데가 있어. 복사하는 집이. 거기가 이제 베트남어 번역 공증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뭐 엄청 오래됐죠. 딴 데 갈 필요 없이 거기서 하면 됩니다. 가면은 이모한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와이프의 영역이야. 이제 와이프가 그 이모한테 우리 이거 혼인 서류 하러 왔다. 그러면 이모가 이제 쫙 풀어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서류 그리고 내 여권, 베트남 이제 출입국 거래 내역이 있는 여권, 사본 해가지고 베트남어 번역 공증을 맡기면 돼요. 맡기는데 아내한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걸 번역 공증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 법무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증까지 받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딜리버리 서비스 뭐 돈 추가 조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다 한 걸 갖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진짜 빠르면은 뭐 한 이틀, 3일 정도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급하면 빨리 해달라 그러면 뭐 돈 조금 달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고 항상 베트남은 빨리빨리 띠엔입니다. 돈. 그래서 그거 주고 이제 3일 있다가 그거 받은 다음에 그 서류 뭉치를 가지고 이제 아내가 고향이죠. 아내의 고향인 소트파 아니면 관청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 신청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베트남 관청에서 혼인 신고를 갖다 다 한 다음에는 이제 결혼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결혼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지역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에는 진짜 빨리 한 3일 만에 나오는 것도 같고 대체적으로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그 날짜에 꼭 신랑이 가야 돼요. 왜냐면 같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 아내 이제 관청에 같이 가셔가지고 사인하고 결혼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결혼 증명서는 3장 나오는데 한 장은 관청에서 갖고 있고 2장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아내랑 나랑 나눠 가져요. 근데 이 원본은 절대 평생 재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오라고 복사된 거 말고 이제 제대로 도장 찍혀 있는 그런 이제 등본을 갖다 또 신청하면 줘요. 그걸 갖다 한 3장에서 5장 정도 또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 혼인신고할 때, 한국 혼인신고할 때 내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원본, 기념비적인 어떤 원본 결혼 증명서를 갖다 이제 안 줘도 되니까 그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천천히 하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뿐이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예전에도 이제 얘기가 드렸듯이 베트남 관청이 자기 고향이 다 틀리잖아요. 호치민 하노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뭐 하이퐁일 수도 있고 번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시골일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내 입장에서의 이제 설명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베트남은 세 번째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나게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틀립니다. 그리고 같은 데를 갔더라도 어느 담당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제 그 영상 뒤로 거의 한 100여 분한테 어드바이스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커피 쿠폰, 케이크 쿠폰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은 호치민이나 하노이 그리고 다낭 같은 그런 대도시의 어떤 소트팝에서는 꼬치를 안 받아요. 예, 아주 뭐 이렇게 대도시라고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골로 내려갈수록 꼬치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꼬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거부감 갖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150만 동에서 3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제 20대 1로 쳐가지고 7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 돈을 요구하면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가 머리 아프지 말고 오빠가 줄 테니까 깔끔하게 그냥 하라고 주고. 예. 근데 이제 300만 동 이상 부르는 곳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장고를 두드려야 되죠. 그죠? 왜냐면은 서류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어떤 건덕지가 없거든요. 근데도 이제 억지로 돈을 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300만 동 정도까지는 이제 시원하게 주고, 만약 뭐 500만 동, 1000만 동 그러면은 약간 이제 장고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아니면 딜을 볼 수도 있나요? 좀 너무. 당연히 딜 볼 수 있죠, 이제. 근데 딜 보는 것도 결국은 이제 와이프나 아니면 와이프가 이제 사회의 경험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장인 어른의 몫이죠, 이제. 그래서 머리 아프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딜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할 때 또 어떤 게 틀리냐면은 아까는 이제 어떤 꼬치에 대한 얘기를 갖다 드렸는데 꼬치 말고도 어떤 곳은 남편이 꼭 와라 그러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이제 남편이 없어도 되는데 뭐 서류가 조금씩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가 있으니까 혼인신고할 때는 꼭 맞춰가지고 그래서 잘 그렇게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의 수는 지금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더 큰 경우의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약간 하이퐁 쪽이라 그래야 될까? 그쪽에 고인물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거기는 진짜 되게 오래전부터 한 15년, 20년 전부터 국제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브로커들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만 동, 2000만 동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100% 브로커 사기입니다. 관청에서는 그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면 딴 거 없잖아요. 다른 브로커 찾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돈까지는 절대 지불하지 마시고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좋은 팁들인데 이제 제 채널에서도 막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영상이 많이 보시니까 혼자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막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스노우님이 이제 채널을 열심히 하시기로 했어요. 지금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는 연애 중이셨는데 지금 벌써 딸이 몇 살이죠? 3살. 예, 벌써 3살이 됐습니다. 3살.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애기 키우느라 이제 다시 영상을 좀 하실 것 같은 미동이 보이는데 제가 아무튼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놀러 오세요. 네, 많이 한국 와주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이제 부부들 어떻게 사나 그런 거 좀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한배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 20대, 30대 분들 전혀 정보도 없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나쁜 글들만 보시고 진짜 뭐 굉장히 안 좋은 말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한배 결혼으로 살고 있는 분들 거의 뭐 한 100살 넘게 교류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은 진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질문 많이 가서 해주세요. 많이. 네, 그리고 또 따로 비용도 그대로인가요, 그때랑? 네. 비용도 뭐 어차피 근데 비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은 물론 뭐 택시비 치냐 안 치냐, 여관비 치냐 안 치냐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20-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선혼인을 갖다 이제 베트남 브로커한테 맡겼을 때도 최소한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팁 드린다고 했었는데
오 이렇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그거 가서 신청해가지고 일주일 기다리면은 나머지 것까지 하면은 10일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내분한테 내가 가기 일주일 전에 미리 내 인감증명서하고 그리고 위임장을 갖다 보내세요. 예, 그러면은 아내가 내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가서 그 내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으로 아까 말한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그리고 무하자 증명서 혼인요건 인증서 이걸 갖다 미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딱 도착하면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전에는 약간 그 혼인 국제결혼에 대한 비용이랑 모든 꿀팁을 다 말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선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맞아, 주셨잖아요. 그거만 이제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제. 아, 그래서 그 선혼인을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2023년에는 그리고 뒤에 내용들은 또 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까요? 본인 신고 잘하십시오.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진짜 다들 처음에는 머리 아파하세요. 근데 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진짜. 진짜 어려운 거는 나중에 비자가 어려워요. 비자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썰 풀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담비 감사합니다. 담비.